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염증과 질병 6부 시리즈. 오늘은 그 5부 약이나 주사제, 보약의 공격으로 염증이 생겨서 죽어가는 사람들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지금 주사 지금도 여기저기서 의존하는 사람들 많죠. 자,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알림을 눌러주시면 다음 강의를 쉽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친다. 오늘 이야기는 제 책 상권 80에서 271쪽까지 펼쳐진 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 이번 5번째 이야기는 염증의 요인, 즉 약, 주사제, 보약의 공격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시리즈 5부 편입니다. 자, 첫 번째, 감기는 약이나 주사제로 치료가 불가능한 무세포 바이러스입니다. 감기 간단합니다. 우리가 환경이 좋은 날 나무가 잘 크다가 가을철 되면은 대사장애를 일으켜서 단풍이 여기저기 물이 들죠. 물이 들다가 더 이상 살 수 없다가 다시 이제 봄 되면 새싹이 돋죠. 이게 감기입니다. 즉 감기는 기가 감동한 것으로 단풍이 물들어가게 되는데 봄 되면 이 새싹을 돋게 하죠. 새싹을 돋게 하는 현상이 바로 호전 반응, 감기입니다. 첫 번째, 감기 바이러스는 세균이나 균, 원충 같은 병원성 미생물과는 달리 세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진균제, 항생제로는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항생제 해열제를 사용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약이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병원 가면은 무조건 항생제, 해열제 투여를 계속해서 환자들의 몸속에 염증을 더 많이 만들어서 그 사인 염증으로 장애인 수가 점점 늘고 있고 젊은 층의 치매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의사나 약사는 감기나 몸살로 약을 절대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들 가족 외에는 항생제 해열제를 갖다 퍼붓는 장사, 처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렇게 되면 약으로, 주사제로 체내 염증이 많이 생기면 내 몸에 있는 세포 속의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줄어듭니다. 그 속에 있는 나선형 구조의 염기서열, DNA의 염기서열이 변이 되어 체질까지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비형 간염 바이러스나 대상포진 등 더 큰 질병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나선형 구조의 DNA 구조가 변이 변성되어 죽습니다. 다섯 번째, 그래서 감기는 기가 감동해서 스스로 체온을 높여서 암이나 염증을 몸 밖으로 빼내려고 발악하는 현상이 감기죠. 그래서 언뜻 약을 먹어서 나은 듯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스스로 나은 거예요. 그 약을 먹으면 점점 기가 죽죠. 기가 죽으면 내 몸에 바이러스가 기생하는 숙주수가 더 많아져서 더 큰 홍역, 개에 물리면 감염병, 독감, 천연두, 소아마비, 목에 물려도 뇌염 쉽게 걸리고 나아가서 에이즈나 뇌염, 백혈병, 간염, 소아마비 등의 더 큰 질병의 발병률을 높이게 됩니다. 여섯 번째, 따라서 약으로 치료가 전혀 될 수 없는 바이러스는 면역 기능을 높이는 길밖에 없습니다. 내 몸 안에 염증만 빼내면 빼낸 염증 수의 몇 배의 적혈구 수치가 높아지고 건강한 백혈구 기능이 많아집니다. 면역 기능이 향상됩니다. 이 감기 딴 거 없습니다. 기가 감동했으니까 열이 막 오르죠. 열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불을 푹 덮고 땀을 빼내면 이때 염증, 노폐물이 쭉쭉쭉 빠지는데 하루 이틀 지나면 감기 못 사면 쉽게 낫습니다.
두 번째, 이 주사제나 약은 체내에 유익한 미생물을 죽여 장애우나 치매 환자를 양산합니다. 주위 보면 밥보다 약을 더 많이 먹는 사람들이 많죠. 첫 번째, 항생제나 약은 1차적으로 인체 세포를 못 살게 합니다. 이 약물의 부작용, 항생제, 진통제, 항우울제 등 일부 약물은 장기간 복용할 시에는 간 기능을 심각하게 손상시켜 대사장애가 생겨서 비실비실 무기력하고 나약하고 힘없어지고 맥을 못 춥니다. 두 번째, 약이면 다 낫는다는 생각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약이나 주사제, 보약 등이 체내에 들어오면 이것이 적군으로 생각해서 백혈구가 무제한 정식되어서 사후가 결국 염증이 되어서 더 많은 체내 염증을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 즐겨 먹는 항생제, 해열제, 항암제 등은 약들은 백혈구에서 우리 몸에 유익한 항체, 유익한 미생물까지 다 죽였으면 결국 염증이 되겠죠. 그러니까 면역 기능이 저하되어서 더 많은 염증이 축적되다가 결국 신경계까지 침투해서 신경까지 병들게 합니다. 네 번째, 우리 몸의 항체, 효소, 림프액, 호르몬, 백혈구 등은 사람의 면역력이죠. 그래서 이 항체와 백혈구를 왕성하게 만들면서 사람은 건강합니다. 따라서 내 몸에 염증만 빼내면 저절로 적혈구와 백혈구 수치가 높여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 따라서 뭔가 먹어서 치료하는 것은 무식한 발상입니다. 내 몸 안에 남아도는 잉여 영양분을 빼내고 또 환경 충격을 받아서 염증이 생겼으면 그 염증을 빼내면 됩니다. 또 사람은 저절로 나이가 들수록 자기 나이 프로 65세다. 그럼 65% 내 몸에 염증이 차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섯 번째, 그리고 몸 안에 염증을 내서 양이온을 적혈구가 뛰게 되면 그 탁해진 내 몸 안의 피를 음이온화시켜서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내가 만든 질문, 내가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딴 거 없습니다. 걸을 때 시간 날 때 맨발 걸어보세요. 몸에 있는 양이온이 전부 발바닥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몸이 음이온화됩니다. 그 다음에 천천히 꼭꼭 씹어서 소식해 보세요. 속 편합니다. 그럼 결국 뭐냐? 좋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만 지켜도 내 몸을 배 이상 건강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약이나 주사제, 보약은 간을 치명적으로 만듭니다. 우리 몸에 간, 두근반하는 간, 오장 중에 가장 크죠. 첫 번째, 이 간은 매일 몸 안에 들어온 지방을 분해하기 위해서 담즙을 생산하죠. 왜? 기름덩어리는 비눗물로 녹여야 몸에 흡수가 돼요. 그래서 담즙을 생산하고 담낭에 보내고 그것뿐만 아니죠. 약, 주사제, 보약, 야채 이런 것을 항상 해독을 합니다. 두 번째, 또 철분, 비타민을 저장하고 요소를 합성하는 등 우리 몸에 간 속에 500가지 넘는 500가지의 화학 공장이 바로 간입니다. 그래서 약이나 주사제, 한약을 먹으면 간의 가동률, 즉 화학 공장의 문을 닫는 공장수가 많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면 입에서 열심히 분쇄해서 위에서 죽을 만들어서 십이자에 보내면 여기서 담낭에서 비눗물을 보내서 유화시켜서 소장을 보내면 소장에서 영양이 흡수되면 영양 흡수돼서 모든 것이 전부 다 간을 거쳐서 재합성해서 심장으로 보내서 왜? 펌프질에 보내려고 심장으로 보내면 거기에 산소와 적혈구에 산소를 실어서 온몸을 보내죠. 그럼 다시 해소합니다. 찌꺼기는 소변, 대변에 이렇게 배출시켜줘. 그래서 이 간이 고생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세 번째, 간은 내 몸에 필요한 각종 영양분을 합성하여 100조 개의 세포를 먹여 살리는 세포의 어머니 역할을 하는데 약이나 주사제, 보약의 장기 복용은 간을 치명적으로 만들어서 세포의 영양 공급을 차단시킵니다. 네 번째, 따라서 기본적인 식음료를 제외한 모든 약이나 주사제, 보약 등은 반드시 3일은 먹고 4일은 쉬어줘야 됩니다.
다섯 번째, 간기능 장애를 유발하는 잡탕, 한약, 해열제, 항생제, 항경제, 경련제 등의 약, 주사제, 심지어 육류, 고기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 아무리 좋은 명약이라도 3일은 먹고 4일은 쉬어야 간이 편안해집니다. 우리 주위에서 가장 좋은 약은 바로 이 쑥입니다. 쑥을 떡을 하든 즙을 먹든 이 좋은 명약도 3일은 먹고 4일은 쉬어야 간을 살릴 수 있습니다. 자, 이 간은 우리 몸의 오장, 장기 중에서 가장 크고 기능도 복잡한 기관입니다. 이 간은 십이지장과 연결되어서 담낭, 피눈물 공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약이나 주사제, 보약은 500여 개의 화학 공장을 하나 둘씩 문 닫게 하는 요인이 바로 약, 주사제, 보약입니다. 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소와 빌리루빈이나 콜레스테롤로 만든 소화액, 즉 설계즙을 생산하지 못하여 담낭암을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두 번째는 요소,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합성하여 대사장애를 발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단백질을 분해할 때 생기는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꾸지 못하면 간과 신장이 치명적으로 망가집니다. 세 번째, 또 혈액을 굳게 하는 응고인자, 혈소판이 부족해지고 글리코겐과 지용성 비타민, 즉 기름에 녹는 비타민 합성을 저장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공장을 문 닫게 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 혈액 속의 노폐물과 독성 물질을 제거하지 못하여 혈관에 차입니다. 흔히 고혈압에 먹는 약은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압을 낮추긴 하는데 문제는 그 약을 간에서 배출시키는 과정에서 간이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약이든 먹었다 하면 간에서 반드시 처리되기 때문에 약을 먹는 순간 간이 망가짐으로 항상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우리 몸의 적혈관에 노쇠한 헤모글로빈을 분해하지 못하여 피가 점점 탁해지고 담즙의 재료 빌리루빈이나 철 해수율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 간 기능이 손상을 받으면 혈액 내 빌리루빈이 지나치게 많아져서 이런 사람은 눈과 피부가 노랗게 되는 황달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섯 번째, 또 비장과 간 기능이 약하는 몸속의 혈액 양을 조절하지 못하게 되어서 사람이 비실비실 나약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모든 원인이 바로 약, 주사제, 보약을 과용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약이나 주사제, 보약, 야채와 과일을 장기 복용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얼마나 맛있게 보입니까? 바나나, 사과, 가지, 이 좋은 야채도 과용하면 간을 망칩니다. 첫 번째, 약, 보약은 혈관으로 흡수되죠. 흡수되면 반드시 해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이 치명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특히 주사제는 혈관에 직접 침투되어 무엇인지 모르는 적군이 체내 침투했으니까 적군으로 인해서 더 많은 염증을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 한 가지 야채나 과일을 꾸준하게 장기간 먹으면 우리 몸에는 효소 생산 공장이 문을 닫을 수 있으므로 장기간 먹는 것은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특히 보약은 잡탕약이죠. 유효 성분도 있겠지만 잡단 남은 성분이 간에서 분해하여 필요한 효소로 만드는데 업무 과정으로 간이 점점 노쇠화됩니다. 다섯 번째, 채식주의를 자처한 사람들, 과일, 야채, 건강 보조식품만 먹죠. 이것 장기 섭취하면 간의 반복된 영양소 분해로 경무에 시달리게 되어서 소리 없이 그냥 죽어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섯 번째, 지방이나 단백질 등 과도한 영양분 섭취는 혈중, 유리지방산 등이 남아돌죠. 이 잉여양분이 혈관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적혈구 이동을 막아서 세포 속에는 미토콘드리아 개체수가 점점 줄어든 만큼 또 뭐냐 새로운 세포가 생겨요. 즉 노후 수면세포가 많아지니까 자꾸 살이 찌고 간의 기능이 점점 떨어져서 그것이 점점 쌓여서 혈중 염증 과잉으로 결국 이게 신경까지 침투해서 제정신이 아닌 사람을 더 많이 양산하고 인생을 무력하게 만들게 됩니다. 7번째, 우리 인체는 무엇이든지 새로운 것이 들어오면 이게 적군인지 아군인지 분별을 하느라고 내 몸이 바빠지고 또 들어오면 간에서 해독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생기므로 골고루 바꾸어 먹는 게 좋습니다. 6번째, 장기 복용하면 유익한 미생물이 살 수 없어서 세균 독소로 가득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장내 유익한 미생물이 많으면 영재가 되고 장내 유해한 세균 독소가 많이 만들어지면 장애인을 만듭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약사나 의사들 가족들은 대부분 비타민, 자연강장제, 건강보조식품 등 심지어 강화한 음료수까지 잘 먹지 않습니다. 2번째, 그 이유는 비타민 등 보조식품을 장기간 먹으면 몸속의 간 공장, 화학 공장에서 비타민 생산 공장이 문을 닫거나 고장나기 때문입니다. 3번째, 수천 년 전부터 검증된 생활 음식 위주로 식단을 짜고 먹는 것이 좋습니다. 제 아무리 좋은 야채라 한들 3일은 먹고 4일은 쉬어주는 게 좋습니다. 4번째, 간의 기능장애가 생기고 몸의 염증지수가 높아지면 체내 유익한 미생물의 수가 낮아집니다. 그 낮아진 만큼 세균, 유해한 미생물 수가 증가하여 이 유해한 세균이 내뱉은 황화수소, 독소가 증가해서 피를 타고 머리까지 온몸에 돌죠. 이러면서 전응화, 치매 등의 질병이 여기저기 만들어집니다. 6번째, 유해한 세균이 많아지면 세포 조직들이 제기능을 할 수 없게 되고 염증과 독소, 활성산소가 결국 암을 만들고 그것들이 내 몸의 가장 취약한 조직의 염증의 하치장의 면적을 자꾸 불리고 늘어나게 만듭니다. 6번째, 또 세균의 독소는 간세포를 괴사시키고 간염, 간암을 일으키거나 신장 독소로 작용하기도 하고 또 신경에 독소를 가하고 세포 혹은 환각을 일으키는 독소 등 다양한 인체의 장기와 부위에 질병이나 암을 일으키는 요인이 바로 장내 세균 독소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지금 아궁이에 가마솥에서 장작을 집혀서 음식을 해먹는 이야기죠. 자, 여기까지 이야기가 괜찮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을 눌러주시면 다음 강의를 더 유익하게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친다. 다음 6번째 이야기는 마지막 6부편입니다. 주거환경, 건축 자재로 죽어가는 사람들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 이야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한 일상 되세요. 감사합니다.